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지 40일 가까이 되는데요.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1년에 수십만 원씩 돈을 주고 임대를 해야 하는 비율이 4%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사설 주차장. 차고지 증명용으로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연간 55만 원을 주고 이 주차장을 임대한 김모 씨는 한 번도 이곳에 주차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 등록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생돈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차를 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럼 거긴 뭐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임대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돈이 좀 아까우실 것 같은데. 아깝죠. 아까워도 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차를 등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빌리고 실제로는 세우지 않는 이른바 서류용 차고지 증명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차를 팔기 위해서 주차장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기간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 한 1, 2년 정도 계약 기간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차 판 적도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올해 책정된 자기 차고지 갖기 예산 8억 원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는데도 지난해와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고 추경에서도 증액하지 못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7월 한 달간 접수된 민원은 2,300여 건. 이 가운데 4% 정도가 임대 차고지인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동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 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료화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제도에 개선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에 제주 관련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과 일부 중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 분뇨를 몰래 버려 과징금을 낸 양돈장이 또다시 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누런 오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오수가 배출된 흔적은 도로를 따라 수십 미터나 이어집니다. 도내한 양돈장에서 가축 분뇨 10여 톤이 무단으로 배출된 것은 지난달 중순. 가축 분뇨를 처리 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동 펌프를 잠그지 않아 가축 분뇨가 넘치면서 인근 도로로 유출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순환을 지금 굉장히 시키는데 노예자들이 뭐 발굴 잘못해가지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톱밥으로 다 애들이 다 했는데. 이 양돈장은 지난해 6월에도 가축 분뇨 무단 유출이 적발돼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나 적발되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 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도 가축 분뇨 처리 시설로 빗물이 들어와 가축 분뇨가 넘치면서 농장 주변으로 유출돼 사용 중지 명령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농가 주변을 순찰하면서 가축 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 가지고는 과징금 처분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불법으로 가축 분뇨를 배출하다 적발된 양돈장은 모두 70여 곳으로 이 가운데 4곳에 대해 영업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일부 양돈업자들 탓에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는 등 제주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바다 수온이 상승해 양식 섭취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해역 9곳의 수온을 조사한 결과 28.2도에서 29.3도 분포를 보여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표층 염분은 29.3에서 30.7 BSU로 정상 수준을 유지해 저염 분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아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37살 강모 씨가 아들을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건 지난 5월 25일. 경찰은 수사 초기 고유정이 거짓말에 휘둘려 실종 사고로 판단하면서 사건 현장 확인과 CCTV 주변 수색을 소홀히 한 채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최종 기지국이 카로텔 북으로 이제 뜨니까 이 사람을 이제 수색하는데 이제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이제 범위를 확대를 해서 돈에 어디 계신가. 경찰청이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조사한 결과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종 수사는 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들이 이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진술 또 조작된 문자를 가지고 어떤 경찰을 속이는 직접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려는 부분이 아쉬웠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살해에 쓰인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졸피뎀을 이제 구입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밝혀낸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조금 더 초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추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었겠죠.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이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을 담당했던 박기남 전 서장과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해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사건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실종수사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 처리를 놓고 환경부와 제주도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보관 중인 쓰레기를 한국까지 운반하기로 합의했고 운송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어서 빨라야 다음 달 이후에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총 5,100톤 가운데 1,800톤 정도가 제주도산 쓰레기로 파악돼 환경부가 일괄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지 아니면 제주도가 직접 처리할지 등을 놓고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한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늘 막을 올리는데요. 전 세계 유명 관악팀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의 여름을 금빛 선율로 물들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감미롭게. 자유자재로 변하는 트럼펫의 선율이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뛰어난 기교로 트럼펫의 파가닌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음악가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제주국제관악제를 처음 찾아 제주 도립 서귀포 관악단과 호흡을 맞춥니다. It has a specific color of sound, a specific voice. It's hard to say why. It just you hear a voice and you may like it or not.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는 25개 나라에서 4,2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를 비롯해 유포니움의 스티븐 미드, 호른의 노부아키 후쿠가와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관악이어서가 아니고 제주국제관악제가 항상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하고 그것도 오프닝 콘서트에 같이 이렇게 협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설레이는 일이고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관악제에서는 제주 민요와 제주를 소재로 한 관악 연주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주도 문예회관과 서귀포 예술의 전당 등 도내 4개 주요 공연장은 물론 동굴과 해변 등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바람을 콘텐츠로 한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제주의 많은 문화적 자원, 그것들을 우리 이 관악 속에 품어내는 그런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데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울려 퍼지는 금빛 선율의 향연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 소성리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숙소를 개선한다며 조만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대구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가 사드 공사 중단을 외치며 행진에 나섭니다. 마을 회관 인근 소성 저수지 뚝에는 사드배, 미국배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국방부가 임시 막사인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정비해 장병 숙소로 활용하겠다며 보수 공사를 곧 시작한다는 데 따른 반발입니다. 지난해 미군 숙소와 식당 공사 이후 1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설명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사드 기지 공사를 추진하는 거라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사드 철회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날까지도 이 자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드 기지 공사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난해 4월 장비와 물자 반입을 저지하는 경찰과 주민 사이에 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근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위법한 정보활동 등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육로 대신 헬기를 동원해 물자를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인데요.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후까지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시와 고산 지역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서귀포와 성산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폭염주의보가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은 27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7도, 서부와 동부가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는 32도, 남부와 동부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26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도와 비양도엔 폭염특보가 내려진 만큼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엔 비 소식이 있겠고 30도를 넘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9호 태풍 렉기마는 주말쯤 상해 부근까지 북상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태풍의 강도와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0대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4월 제주 시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여자 어린이들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올 들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일 서귀포 포구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됩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에 도내 101개 농가가 참여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시범 사업에 조천과 한경, 중문농협 등 3곳이 감귤류 장목에 참여하고 고산농협은 브로콜리 장목에 도입합니다. 이들 4개 지역 농협에서 모두 101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지급액은 농협 출하 약정 금액의 80% 범위에서 고정 지급되는데 개인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